모의 면접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 얘기 전달 받았어요? 다 받았어? 모의 면접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주의사항들을 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모의 면접 진행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려놨거든. 그래서 물표TV 가시면은 재생 목록에 면접 대비라고 써있는 폴더가 있을 거야. 그 폴더 안에 있는 영상 하나를 보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기준을 한번 잡고서는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 숙련도까지 나와 주셔야 돼. 그래서 그거 확인 잘 해 놓으시고, 자, 주의사항 얘기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첫 번째, 면접 과정 중에 반드시 물어보는 얘기들이 있어. 오케이? 반드시 물어보는 얘기가 있는데, 자,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로 이런 것들을 꼭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하주야, 문 좀 닫아줄래? 자기 소개를, 멘트를 준비해 주세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썼던, 선배들이 썼던 멘트는 이런 형태의 멘트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자소서 첫 번째 란에 장래 희망까지 다 써놓으셨죠? 그래서 첫 번째 멘트 준비는, 저는 미래에 땡땡땡을 꿈꾸는 어디 중학교 누구입니다 라는 거를, 멘트를 여기 기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살을 붙여서 대답할 수 있도록 멘트를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시간에 대부분 숙련될 때까지 아마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실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멘트, 자기소개 멘트 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장래 희망과 관련돼서 자주 질문하는 질문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줍니다. 자, 이런 장래 희망을 갖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장래 희망을 갖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하주 같은 경우에는 장래 희망이 화학공학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화학의 기체 문제들을 배우고 기체 운동식을 배우면서 그 과정에서 현상들을 공식 몇 가지만 나게 형성을 설명하는 것에 제가 빠지게 되어서 화학공학자에 그 정도 멘트 갖고는 부족해요. 자, 그 다음에 계기 외에, 자, 어떤 노력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왔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장래 희망이 어떻게 되지? 수학 교수? 교사? 교수? 교사? 근데 교수였다가 교사였다가 왜 자꾸 바뀌어? 그랬다가 교수가 됐었잖아. 중간에. 아니야? 딴 애인가? 계속 수학교사 했어? 내가 잘못 읽었나? 그래서 수학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죠? 잠에서 들깨 갖고 대답하기 힘들어? 그 정도 갖고는 좀 부족해. 탄실하게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 여러 가지 수학적 경험을 쌓고 이렇게 노력해왔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상습적으로 질문하는 게 지원 동기야. 왜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됐는지, 그 지원 동기를
다 설명할 수 있도록 자 이거를 멘트를 만들어 갖고 자기가 진짜 써봐야 돼. 멘트 만들어 갖고 아예 이거는 머릿속에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항상 말로 나올 수 있게 준비해 줘야 돼. 뇌 따로 입 따로 할 정도로 달달달달 나오게 해줘야 돼. 특히 면접 초반부에 보시는 분들은 면접관 선생님, 학교 면접관 선생님들이 요거를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초반에. 후반부에는 좀 약해져. 아예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후반부에는 선생님들도 항상 지겨워. 왜? 면접관 선생님들이 학원 말고 학교 선생님들이 요번에 경쟁률이 3점 몇 대 몇이라며? 3.6대 1? 그럼 약 300명 정도를 면접을 해야 된단 말이야. 300명을 한 달 동안 면접해. 진과학 같은 경우에는 한 분 한 분, 과학 한 분이 하셔야 돼. 그럼 나중에는 꿈이 다 그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큰 영향을 안 주는데 초반부에는 많이 물어보실 거야. 그래서 이렇게 지원 동기를 꼭 준비하시고, 두 번째 자소서 관련해서 질문을 다 세세하게 다 쓰셔야 돼. 아시겠어요? 질문 내용들을 상세히 써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썼을까? 지민이는 어떤 내용 썼지? 탐구 세 가지가 있잖아. 크로마토그래피 하나?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가 뭐죠?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전개율 이야기하죠. 전개율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하면 혼나. 이렇게 하면 혼나. 시아는 어떤 내용 썼지? 그거 말고 또 하나 또 있었는데 물리가? 응? 학원에 낸 게 있던데? 왜 네 멋대로 바꿔? 너무 어려웠지? 혹시 이 중에 펠티어 쓴 사람 있니? 펠티어 누가 썼지? 상현이니? 자기 자소서 내에 나오는 용어들,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다 기억해야 돼. 이 중에 또 베르니 법칙 쓴 사람 있대. 베르니 방정식 쓴 사람 있었는데 시아였나? 질문 쎄러 박으려고 그랬더니. 가인이는 어떤 내용 썼지? 어떤 것도?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 자, 빛의 파장에 따른 광합성의 효과래. 어떤 파장일 때 광합성이 제일 잘 됐지? 청색이랑 적색? 그 이유는 왜 그럴까?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니까. 광합성과 관계된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식물이 녹색을 띨까야. 육상식물들이 왜 육상식물들이 녹색을 띠지? 걔가 녹색으로 보여. 왜 보이니? 그건 물리 얘기야. 가인이 진과학 썼니? 인과학 썼니? 인천 썼으면은 교장단 선생님들이 오셔서 질문하실 거야. 왜 그럴까? 왜 녹색으로 보일까? 근본적인 이유부터 따져 들어가야 되겠지. 왜 녹색으로 보이지? 물체가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빛의 3요소가 뭐가 있어? RGB가 있지. RGB. 레드, 빨간색, G, 초록색, B, 청색이 있단 말이야.
그럼 물체가 보이는 건 색깔을 갖는 이유는 왜 그렇지? 초록색 색소가 물체가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 시야에 왜 초록색으로 보일까? 반사돼서 어떤 색깔을? 초록색 빛을 반사하니까. 그럼 어떤 빛을 흡수하는 거지? 어떤 빛을 흡수하냐고요? 빨간색이랑 그렇지. 그래서 거기에서 광합성 효율이 좋은 거야. 근데 균류의 조류가 지금 어디 들어가니? 생물의 오개에서 미역, 다시마 이런 아이들 원생생물에 들어가니? 옛날에 얘가 식물로 분류했었거든. 얘네들은 엽록소 외에도 다른 색소를 갖고 있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있는데 깊이에 따라서 녹조, 갈조, 홍조 식물들이 살거든. 그러다 보니까 빛이 투과율이 물속을 투과하는 게 가장 강한 게 청색, 녹색 계열 아이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그 파장대에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고 반사되는 녀석이 그 색깔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준비를 해야 돼. 질문이 뭐가 나올지 몰라. 막 쏟아져 버려. 막 쏟아져 버리니까 얼굴 빨개졌잖아. 빨리 가야지. 바지는 왜 가져가? 추워? 그냥 위에서 입으면 되잖아. 벗고 입어야 되고? 그냥 여기서 입어. 복도에서 입어. 복도에서. 화장실 들어오는데 변수에 가서 옷 갈아입어. 그래서 이 용어들에 대한 정의, 이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 두셔야 돼.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이 깨질 텐데 이런 부분들의 용어들이 또는 내용들을 잘 이해 못하면 각 과목 선생님들한테 매 시간 질문을 하셔야 돼. 앞으로 한 달 이상을 면접 볼 때까지. 그럼 선생님들이 자기 과목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 주실 거야. 모의 면접기요. 과학생 다 들어오세요. 한 명씩.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야 너가 뭐가 잘났다고 그 세 명이 다 들어가니? 아 그냥 궁금해서요. 그냥 세 명분에 이렇게 세. 근데 과학 선생님은 재미난 게 물화생지 다 가르치잖아 원래. 그런가요? 우리 수준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니네 수준이 아니고 고등학교 수준까지는 아셔. 아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 에휴. 그래서 요 내용들을 꼭 파악해 두시고 모르는 거는 시간 내에 각 과목 시간 내에 질문을 꼭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고 필기를 해놓고 적어주셔야 돼. 특히 여기서 무지 많이 깨질 텐데 뭐가 깨지냐면 선생님들이 질문을 했단 말이야.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못했어.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돼? 꼭 그 부분을 채워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전혀 안 채울 것 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지. 하주와 아인이. 똑같은 대답 매번 할 것 같아. 바뀌어야 돼. 하주는 예측컨대 7번 정도 울 것 같아. 내일 장군님의 극성을 네가 한번 들어봐야 될걸? 막 소리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삼지사방 날 거야. 꼭 채워야 돼. 연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선생님들이 아니야. 면접 시간에는 악마를 보게 될 거야. 악마를 보았다. 그래서 시간 내 꼭 질문을 통해서 자소서에 부족한 거를 완벽하게 채워놔야 돼. 아시겠죠? 네? 알겠냐고. 그래서 요걸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기부 관련. 자, 생기부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채워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동아리 활동, 특히 수학과학 동아리 활동한 경우에는 자, 동아리 활동 세특의 활동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그치? 맞아? 그래서 탐구 활동에 대한 세특이 있어. 왜 그런지, 뭔지
이런 것들을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다 설명하고 그 결과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 두 번째, 일반 세특들이 있어. 과목 세특들. 교과 세특이야. 그래서 실제로 하지 않은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멋있어졌다. 응? 멋있다. 그래서 이 교과 세특 내용들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요거를 따로 빼서 교과라고 해줄게. 교과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 내용은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설명해 줘야 돼. 교과서적인 답을 줘야 돼. 무슨 얘기야? 아인이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대가리에 든 게 많다고 생각해갖고 절대 노력을 안 하는 게으름뱅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력을 하기보다는 지가 머릿속에 들고 있는 얘기들을 그냥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깨져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교과서적인 답을 해야 돼. 교과서적인 답이라는 것은 책에 있는 설명을 얘기하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책에 있는 설명을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아이나 속력이 뭐지? 시간분의 이동거리. 그렇게 답하면 재미없잖아. 네? 그 속력 구하는 식으로 속력이란 상현아 속력이란? 시간을 거리를 근데 그럼 교과서적이지는 않아. 속력하면 맨 앞에 이렇게 써 있어. 속력이란 물체의 빠르기이다. 물체의 빠르기는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또는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속력 구하는 식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정의는 그냥 물체의 빠르기. 물체의 빠르기.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들을 효과적으로 해주셔야 돼. 오케이? 특히 진곽이든 인곽이든 최근에 이제 진곽 위주인데 인곽은 좀 약해. 인곽은 교장단 선생님들이 오셔. 그래서 교과 세부적인 내용들보다는 자소서나 생기부 질문이 많은 편이야. 물론 교과 무시 못해. 교과 질문도 해. 단 인곽 지원하는 분은 물리 선생님이 작년 선생님이라면 옛날 물리 선생님이거든. 은퇴한 물리 선생님이야. 과학고 교사로 있다가 물리 교사로 있다가 과학고 교장을 하고 은퇴를 해갖고 지금 면접관으로 지내고 계신 선생님이 계신데 건강이 허락된다면 아마 올해도 나와서 하실 거야.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구닥다리야. 예를 들어서 우리 자기력이라는 표현이 있지? 이 자기력을 자기력이라고 표현 안 해. 뭐라고 해? 전자기력이라고 얘기하시거든. 그래서 옛날식 표현을 쓴다고.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그럼 옛날에는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 자, 그래서 교과서적인 답을 요구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책 내용을 보시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보통은 1학기까지 많이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3학년 2학기 것도 꼭 봐두세요. 교과 이제 진도 전이지만 학교에서 꼭 봐두셔야 해. 그리고 진곽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띄워놓을 거야. 오케이? 면접관 선생님이 저쪽에 계시고 멀리 계실 거야. 특히 진곽은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올해는 확인 다시 해봐야 되는데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이 선생님 목소리가 굉장히 작으셔. 물리쌤인데 목소리가 굉장히 작아갖고 거의 목이 기어가는 소리? 그래서 안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집중을 잘 해서 들으셔야 되고 모니터 상에 띄워놓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여러 개 단위를 달리해서 속력을 써놓습니다.
속력을 써놓고 이 속력 중 가장 빠른 것은, 느린 것은, 이런 식의 답을 요구할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답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두시고요. 2단계 면접에서 특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띄워놓고, 예를 들어서 전기저항 같은 그림을 그려놓고 특정 저항이 흐르는 전류나 그 양단 간의 전압을 묻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 꾸미기 알고 있지? 대표적인 건 메테인, 뷰테인, 메탄올, 에탄올 같은 경우에 연소하는 반응식을 꾸미는 것, 연습 많이 필요해.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생물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학교 교육 과정에 생물의 5개 분류가 있을 거야. 많이 물어봐. 5개 분류. 그 기준, 특징, 어떤 생물들이 속하는지. 자, 그 다음에 생태계,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또 많이 물어봐. 아시겠어요? 물론 인체 내부 기관이라던가 간단한 사람의 유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모니터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단답형 외에도 계산하거나 또는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만약에 생각을 요하는데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 언뜻 기억나지 않아, 어떻게 해야 될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잠깐 동안 묵묵하게 생각해. 그 시간이 너무 길면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갈 거야, 학교에서. 그래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아시겠죠? 만약에 그래도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민아, 어떻게 하지? 만약에 그래도 모르면?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 면접관 선생님들은 빠른 진행을 원한단 말이야. 잠시 생각했는데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돼? 아인이 어떻게 하고 싶어? 프리스타일로 얘기해? 근데 전혀 모르는 얘기야. 모르겠다고 하면 바보 같죠? 그래서 모르겠다는 답을 하지 말고, 잠시 생각해도 기억 안 나면 잊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그냥 잊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럼 너 바보야? 근데 잊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원래 안 나. 알고 있는데 상황인 만큼, 응?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는 뜻이야.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안 좋아. 잊었습니다. 응? 그래서 답을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도 모르면 잊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면접이 거의 진행될 거야. 특히 한 가지 더, 생기부에 간혹 보면 매년 장군에서 시험 본 아이들 중에 하나 둘 정도가 독서록 질문이 나와. 독서록 질문이 나와. 그래서 이 독서록은 책을 다시 읽을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구글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혹시 독후감 써놓은 거 있는 사람이 있니? 독서 감상록? 그거를 통해서 한번 습득을 해놔. 아시겠죠? 그것도 없으면 구글링 해야지. 줄거리, 그리고 책별로 인상이 남는 장면이나 또는 내용, 말, 이런 것들을 한두 개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진짜 재수 없으면 내가 쓴 독서록 중에 담당 선생님이 읽은 책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책에 대해서 진짜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독서록에 어떤 책들이 있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잘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학원 내에서 하는 모의 면접에 대해서 이거를 줄줄줄줄 대답할 수 있어야 돼. 학원에서 하는 모의 면접에 대해서 모의 면접 중에 시작을 할 때 아마 선생님들이 미리 강의실마다 들어가 계실 거야. 그러면 일단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착석을 합니다. 앉으세요 따로 하지 않아도 착석하시면 돼. 그러면 그 착석 후에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게 될 거야. 대체로 초반부에는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소개해 보세요. 그럼 자기소개서 내용의 거의 99% 이상 학생들이 장래 희망을 얘기하거든. 장래 희망이 뭐라고 했는데 그 꿈을 갖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죠? 이런 식으로 질문이 진행하게 될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멘트를 달달달달달 해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혹시 생기부상에 결과나 결석, 지각, 학교에서 인정받지 않은 것이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그 다음에 과목 점수가 쓸데없이 C나 뭐 이런 거 나온 사람 있나요? 만약에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해명을 좀 해놔야 돼. 해명을 준비. 학폭이나 교권 침해로 기록이 남은 사람 있나요? 현민이. 응? 현민이 교권 침해. 학폭은 그냥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교권 침해는 안 좋은 인상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멘트를 준비해놔야 되겠죠. 꼭 물어봐 그런 거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할 게 뭐가 있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면접 일정이 한 달 동안 진행하게 돼요. 학교에서. 한 달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 학교별로 따로 소집해 갖고 면접을 하거든요. 소집 면접이라고도 하지. 그래서 이 소집 면접 과정 중에 2단계 면접 과정 중에 초반에는 특히 이거는 진곽이 좀 심한 편이야. 초반에는 주로 자소서, 그 다음에 생기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냥 보통 경험상 많아. 교과 질문 거의 안 하고 얘네들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초반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읽고 많이 준비를 해. 그래서 초반부에 걸린 사람들은 여기에 중점을 진짜 많이 둬야 할 거야. 아시겠어요? 나중에 보면 친구들끼리 다 물어봐 봐봐. 그러면 애들마다 질문한 게 다 다른 경우들이 되게 많아. 난 교과만 했는데? 난 생기부만 했는데? 난 자소서만 물어보던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해 드리는 거야. 중반부에는 되게 재미난 게 학생들 자소서가 그거야. 내용이 막 같은 학교는 겹치고 같은 동아리 활동했기 때문에 겹치고 이러면서 내용이 다 그게 돼버려. 흥미를 잃게 돼. 선생님들이 들었던 거 또 듣고 하려면. 그럼 짜증이 나니까 그때는 자소서, 교과, 생기부, 교과 이런 식으로 섞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자소서, 생기부, 교과가 다 들어가. 그 다음에 후반부에 시험을 봤던 아이들은 주로 선생님들이 이제 그때는 마무리할 때야. 어떤 일이 생길까? 귀차니즘도 있고 읽어본 거 다 그거 같고 이러니까 그냥 교과로 때려잡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곽 물리 선생님이 면접관이었는데 그냥 후반부에는 다 교과 때려잡은 애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 모의 면접비 되게 비싸. 와서 묵비권 행사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 분위기에 좀 적응을 해서
학교 실제 면접에서 잘 보길 바래요. 예년에 이런 선배가 있어서 한 3년, 4년 전에 장군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학생 하나인데 과학 수업을 안 듣는 친구인데 면접 와갖고 질문을 하니까 자기소개 어버버 해놓고 그 다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더라고. 30분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어. 아,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두 번째 타임도 걸렸어. 역시 묵비권을 행사하대? 그렇게 변화가 없으면 선생님들한테 혼날 거야. 그래서 지적받은 사항이나 질문을 잘 못한 부분들은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다음 시간에 해와야 돼. 아시겠죠? 변화 없으면 원장님이 엄청나게 소리 지를 거다. 특히 수학 쪽은. 아시겠죠? 그리고 토요일날 중간에 시간이 안 돼서 토요일날 조교쌤들하고 면접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조교쌤들하고 면접 보는 경우에는 교과나 이런 내용보단 생기부나 인성 쪽 질문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래서 그게 다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 될 수도 있거든.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소서하고 교과 내용도 확실하게 다 준비해 놔야 돼. 알겠니?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부터 시작될 모의 면접에 대해서 질문 있는 사람. 재생 목록에 면접 대비 한번 어떻게 했는지, 선배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고 그거에 준해서 답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숙련도까지 나와줘야지 실제 면접에서 가능성이 높아. 선배한 걸볼 수 있어요. 선배가 한 걸 볼 수 있어요. 아, 시뱅이 이때 올려놨다고 하는데 왜 지각하래? 쌤 채널에 있어요. 없다. 제주 거 파. 네? 제주 거 파. 네 제주 거 보라고. 와, 주민이도 아는 걸 물어보네. 늦게 와서 못 들어가지고. 에? 늦게 와서 못 듣다니? 진짜 개 어이없다. 너 내 수업 빠지면 어떻게 채웠니? 네? 내 수업 빠지면 어떻게 내용 채웠지? 자주 선생님 자주 안 빠져요.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니? 영상 어떻게 해? 선생님 채널 내 채널이 어딘데? 물표 TV. 맞죠? 학원에서는 선배들 영상 올려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갖고 맘대로 해 그러고 내가 올려놨어요. 좋네요. 봐야지 좀 덜 헤매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응? 그 정도는 해야지 잘해. 그 다음에 영상 본 사람은 꼭 밑에다 댓글을 달아놓으세요. 누가 봤나 안 봤나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 보고 밑에 실명으로 댓글 달아놓으세요. 상인이 알겠니? 상당히 잘한 선배 거 올려놨거든. 그리고 면접 한 2주 전에 녹화한 걸 올려놓은 거야. 저 정도 해야지. 저 정도는 돼야지. 그 친구는 그 이후에 필요가 없는데도 계속 와서 했어. 단단해지기 위해서. 돈 몇 번 정도 하나요?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많이 해서 좋을 수 있는데 쓸데없이 많이 하는 친구가 있죠. 작년에 일주일에 4일, 5일 했던 아이가 있어. 그 친구는 아무리 해줘도 잘못된 거를 고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과학 선생님, 전 선생님이 포기했어. 그런 경우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돈이 썩어난다. 변화가 없는데 그 친구 작년에 남긴 희대의 명작이 있죠.
움직도를 못 그려요. 응? 움직도를 못 그려. 도르래를 못 그려. 움직도르래를. 그래갖고 답이 없더라. 그려줬어. 이래 원리까지 설명해줬어. 다음 시간에 움직도를 그려보세요. 그 원래 시작이 상운셈부터 시작한 거야. 움직도를 못 그려요. 그래갖고 그 설명해줬어. 이렇게 하라 그랬지? 시간 내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보충해서 여러분들 자소서 내용을 채워준단 말이야. 아마 자소서 잘 모르고 쓴 사람 되게 많을걸? 이게 뭔 소린지도 모르고 막 일단 그냥 쓰고 보자 그래갖고 쓴 친구들이 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채워줬는데 다음 시간에 변화가 없어. 심지어 그 친구는 생물쌤이 아예 자료를 만들어 갖고 프린트로 줬어. 다음 시간에 답을 못해. 왜? 안 봤거든. 근데 와서 매일 해. 속 터져. 과학 선생님은 불안해. 뭐가 불안해? 그렇게 돈칠했는데 애가 발전이 없잖아. 그 짓 하다 결국에 과거 떨어지지. 묵비권 행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목소리 이야기할 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내 발음이 시원찮다 라고 한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입술을 원래 발음하는 모양 그대로 표현하면은 발음이 똑바로져. 그리고 말을 할 때 막 그냥 이어서 하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 끊어서 얘기하면은 전달력이 좋아져. 그 다음에 진곽 하시는 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멀리 계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중간 정도 이상의 크기로 똑바로 전달해 준 연습을 할 필요성이 있어. 너무 목청이 커도 시끄럽지. 응?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보시고 앞에 요 멘트들은 기본은 꼭 지켜줘. 만들어 놔야 돼 미리. 왜 만들어 놓으라고 하냐면 거의 대부분의 면접관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물어본단 말이야. 교내에서 학교에서 물어보는데 이게 나의 얼굴이야. 첫인상이야. 면접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못 봤겠죠? 인곽 지원한 사람 인곽 영재반 출신 없니? 진곽도 영재반 있지? 영재교실 있지 진곽도. 없니? 그럼 못 봤잖아. 선생님들을 한두 번이라도 볼 기회가 있어서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란 말이야. 그럼 뭐가 필요해? 좋은 첫 인상이 필요하지. 여기서 딱 해놨는데 어버버버버 해봐봐. 어버버버 하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 안 좋은 인상을 남기겠지. 이해해요? 선배들 중에 이런 아이가 있어. 옛날에 처음 해갖고 긴장 너무 해갖고 처음 엉망진창이 됐어. 근데 얘가 앉아있는데 수학과학 합쳐갖고 약 1시간 정도를 하는데 아마득하더래. 뭐가 아마득해? 그 시간이 막 거의 무한대 시간으로 늘어나는 거야. 느낌이.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 녀석이 질문 하나에 답을 잘못했어. 질문 하나에 답을 잘못해서 어떻게? 얘를 무시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심했대. 에이, 이왕 망친 거 자신 있게 대답하자. 그 다음부터 자신 있게 대답해갖고 합격을 했지. 그래서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게 또 중요하고, 목소리 적당히 크게, 전달력 있게. 그 다음에 면접관 선생님이 질문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두세요. 만약에 잘못 들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지? 모를 경우에는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인데 잘못 들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아니 어떡할래?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양해를 구해. 가만히 멀때같이 가만히 있으면 쟤 뭐야? 묵비권 행사하나? 말하기 싫은 거야? 왜 왔지?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잘 못 듣거나 이해가 안 되면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선생님이 좀 또박또박 더 자세히 말을 해 주실 거야. 아시겠죠? 면접 또는 모의 면접 진행 과정에 대해서 질문. 질문 없어요? 그럼 9월부터 11월까지 이야기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죠. 11월 초까지인데 면접 일정이 보통 10월 말까지 있고 그 다음에 11월 초에 3단계 면접이 있지. 그래서 요 내용들이 학원에서 수업이 되어질 거야. 자, 이제 면접이 1단계는 뭐 당연히 됐다 치고 요번에 인과기 3점 몇 대 몇? 관심 없어? 인과학 지원한 사람 3점 몇 대 몇? 진과학 몇 대 몇? 3.3 대 1. 저래야지. 저게 꼭 붙겠다는 관심도잖아. 합격. 관심도 없어 이 자식들은. 자, 그래서 9월부터 11월 초까지 수업 진행 방식은 이럴 거야. 2단계 면접이 있지. 2단계 면접에서 교과 내용은 아마 원석쌤이 수업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3단계 면접은 쌤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우리 수업이 일주일에 2시간의 클리닉 시간이 있지. 그래서 아마 9월까지는 본수업 하나하고 클리닉을 교과 내용 물리 수업 진도를 뺄 거예요. 왜 이거를 하냐면 작년 선배들은 9월부터 12월 초까지 아예 진도를 못 나갔어요. 면접 대비 너무 심하게 시켜가지고 워낙 들떨어져 갖고 그랬더니 학교 가서 뽀록 나기 시작했죠. 뽀록 났다는 게 학교 가서 물리를 너무 못해. 그래서 이거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교과 내용을 나갈 거고 그 다음에 한 타임은 3단계 면접 대비를 나갈 거야. 과학고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면접 대비를 나갈 거고 그 다음에 10월달 넘어가 버리면 이제 급해져서 본수업 2개 또는 클리닉을 통해서 3단계 면접 대비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진도를 나갈 거야. 그 다음에 10월 세 번째, 네 번째 주쯤에는 전 시간 전체를 3단계를 나갈 계획이에요. 아시겠어요? 3단계는 그닥 어렵지는 않아요. 뭐 영재학교 준비할 때 해봐서 알겠지만 문제들이 비슷비슷한데 과학고가 약간 쉬운 편이에요. 영재 2차보다요? 응? 영재 2차보다 과학고 3차가 쉬워요. 비슷비슷해요. 이번에 겁내 쉬웠다며. 영재학교. 뭐가 나왔는데? 과학이요? 우리 풀었던 문제하고 큰 대동소이 그냥 차이 없죠? 다 그냥 할 만한 문제들이죠. 교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약간 생각을 요하는 문제, 사고력 문제들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최근 연도에 과학고에서 달이 겁내 많이 나와요. 달의 움직임, 그거에서 받는 지구에서의 영향, 별, 금성 이런 애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학원 내에서 지금 지구학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많이 봐두셔야 할 거예요. 많이 나와. 생물 같은 경우에도 생물의 분류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학도 혼합물의 분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근데 뭐 심하게 나온 거는 뭐 그냥 과학적 사고력 같고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지. 어떤 애가 캠핑 갔어. 캠핑 가고 가장 쇼킹한 문제, 답이 쇼킹한 게 있어갖고 집에 올 때 쓰레기를 최소화시키고 싶어. 그래서 얘네들을 부피를 최소화시켜서 버리려고 해. 그때 가져간 연료통이 있어. 쇠붙이로 만들었어. 그리고 준비물이 여러 개 있거든. 예를 들어 뭐 삽, 그 다음에 연료용 알코올, 그 다음에 가스라이터. 청소년 가지면 안 되지? 응? 그 다음에 삽자루, 뭐 곡괭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부피를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써라. 가장 통상적인 답은 뭐야? 알코올 넣고 가열해주지. 그리고 불 한참 붙었을 때 뚜껑을 닫고 막아버리지. 그럼 내부에 기체들이 주로 뭐가 생겼을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겼을 거야. 근데 이 녀석들이 어떻게 되지? 온도가 낮아지면, 찬물을 끼얹으면 온도가 낮아져서 어떻게 돼? 부피가 작아지겠지. 찌그러든단 말이야. 이런 문제였는데 모 학원 원장 딸내미인데 얘는 그것 때문에 아주 엄청난 입소문 탔지. 연송에 있는 모 학원 원장 딸인데 삽으로 두들겨 패서 찌그러뜨린대. 당연히 떨어지지. 과학적 사고력이 아니고 폭력적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라는 정도까지 연습해서 만들어 드릴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별로 없죠? 어떻게 될지 마음가짐 잘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면접에 잘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번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발전을 해야 돼. 지민이 거기서도 너 대답 안 할 거지? 제발 돈 아까운 짓 하지 마. 연습이야, 연습. 실제 면접이 아니고 면접 연습이야. 똑같은 질문은 재수 있으면 나올 수 있지만 그 분위기를 잘 연습하자는 얘기야. 내용을 채워가면서. 자, 똑같은 질문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안 나와도 어쩔 수는 없지만 그 분위기를 잘 타자고. 자, 포물선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자. 지난번에 우리 번호 이걸 안 썼지? 포물선 운동 번호 뭐 썼니? 그냥 썼니? 필기가 없는 반이지? 그냥 가야 되겠다. 자, 포물선 운동은 4가지 운동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운동을 지난번에 대충 써드렸을 거야. 자, 첫 번째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포물선 운동 1이라고 하자. 어떤 책은 포물체의 운동이라고도 해. 포물체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이래. 자,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포물선 운동을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자, 이게 높이가 h인 이런 높이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스몰 h라고 하자. 자, 수평 방향으로 v0라는 속도로 던져진대요. 이 물체는 x 방향으로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고 아래 방향으로 중력을 받지.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할까? 이렇게 내려오는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이 물체가 지금 현재 어떤 힘을 받고 있지? 아랫방향에 mg를 받는데 이때 운동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자. 원점으로부터 오른쪽 방향을 x방향,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을 y방향이라고 하자. 이때
X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얼마가 돼버리지? 없지. 아무런 힘도 없어. 일단 던져지게 되면 어떤 것도 힘을 받질 않아. 자, 따라서 X방향의 가속도가 0이야. 가속도 0이면 속도 변화가 없으니까 X방향의 속도는 항상 어때야 돼? V0로 일정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이거에 대해서 Y방향의 운동은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래로 움직이는 최초의 운동 방향을 플러스라고 해. 올라갈 일은 없어, 얘는. 그래서 떨어지는 방향이 플러스야. 그래서 mg라는 힘을 갖게 되게가 may라고 해. 따라서 ay라는 값은 뭐가 돼? ay는 g야. 그리고 자, y 방향의 처음 속도는 뭐가 되지? 0이 되는 거지. 그럼 위의 운동은 등속도 운동이고 아래 운동은 무슨 운동이 되니?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지. 자, 그래서 얘가 자유낙하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 운동의 식을 한번 보자. 자, 운동의 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 운동의 식, X방향에 대한 운동의 식을 살펴보는데 등속도 운동하니까 Vx는 V0로 똑같고 X는 등속도 운동하니까 V0T라는 식을 쓸 수 있어. 이 식을 계속 이제 활용을 할 거야. Y방향의 운동에 대한 식은 Vy라는 값은 GT라고 쓸 수 있겠지. 맞아요? Y방향의 처음 속도가 0이니까. 그리고 Y라는 값은 얼마가 돼? 2분의 1 GT 제곱이야. 또 2GY라는 값은 VY의 제곱이라는 값을 갖게 돼요. 이게 운동의 식이다. 자, 두 번째 T초일 때 물체의 위치를 살펴보자. 속도부터 보자. 위치? 속도? 뭐부터 볼까? 그냥 위치부터 보자. 자, 그렇다면 T초일 때 물체의 위치는 X는 어디에 가 있지? V0 T에 와 있고 Y란 녀석은 뭐가 돼? 2분의 1 GT 제곱이 돼 있겠지. 그래서 물체의 위치를 좌표로 X, Y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오케이? 원점으로부터의 직선 거리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지. 평면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 계산하는 식을 쓰면 되겠고, 세 번째, T초 때 물체의 속도를 보자. 자, 얘는 Vx라는 값은 얼마가 돼? V0 똑같고 Vy라는 값은 얼마? GT가 되었대. 그래서 이때 속도를 요 방향으로 준다면 접선 방향이 되겠지? X방향 속도 항상 V0로 똑같지. 그리고 Y방향 속도 GT가 되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 경우에 탄젠트 세타, X축과 이루는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을 살펴보면 탄젠트 세타는 V0분의 GT라고 쓸 수 있다. 네 번째, 운동 궤도에 관한 식을 한번 살펴보자. 자취방정식이라고도 하지. 자취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자취방정식은 이렇게 쓰기로 한다. x, y에서 t를 소구한 값이야. 그러면 t는 얼마가 돼? x에 관한 식으로부터 v0분의 x라고 쓸 수 있고, 그리고 y라는 값은 얼마가 되지? 2분의 1 gt 제곱이야. 따라서 얘는 이 v0 제곱분의 g 곱하기 x의 제곱이라는 식이
y에 관한 식이 돼 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게 운동 궤도 방정식이라고 해. 일반적으로 y라는 녀석이 x제곱에 비례하는 2차 방정식 꼴은 누구를 만족한다고? 포물선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했지. 자, 포물선 방정식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관계, 포물선 방정식 수학 시간에 배웠니? 안 배웠니 아직?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다섯 번째, 요걸 한번 살펴보자. 얘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을 한번 알아보자. 자, 지면에 도달한 시간은 y방향에 몇 번째 식을 써주는 게 좋을까? 내려온 거리를 알고 있어. 시간을 묻고 있어. 몇 번째 식이 좋지? 두 번째 식이 좋아. 그래서 y는 2분의 1 gt제곱이라는 식에서 h는 2분의 1 gt 제곱이 됐지. 따라서 t라는 값은 루트 g분의 2h라고 한다. 그래서 지면 도달 시간을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여섯 번째 수평 도달 거리를 알아보자. 얘가 낙하하는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얼이라고 해서 이 얼값을 구해보도록 하자. 그럼 수평 도달 거리는 이게 인과학 같으면은 올해 기준으로 통합과학 중간고사 문제로 얘들이 나와. 진과학은 아예 정규 교과에 나와. 자, 그래서 평균 도달 거리를 이야기하면, 자, 이 평균 도달 거리 얼은 자, 다음과 같이 쓴다. 얼이라는 값은 v0 곱하기 t야. 그래서 얘는 v0 곱하기 루트 g분의 2h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을 나타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또 시간이 어그러져서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초 내용까지만 해드리고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이번 거는 자, 두 번째 포물선 운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오늘 클리닉 물리 맞지? 자, 포물선 운동 2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포물선 운동 2는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야.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이 포물선 운동 2가 됩니다. 자, 얘는 지표면이 있어요. 자, 지표면에 대해서 비스듬하게 v0라는 속도로 자, 던져지게 돼. 그럼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발사각을 세타라고 할 때 x방향의 처음 속도는 얼마가 되지? v0 코사인 세타. y방향의 처음 속도는 v0 사인 세타라는 속도로 발사하게 되는 거야. 얘가 올라가는 내내 어떤 힘을 받고 있지? 아랫방향으로 중력 mg를 받고 있다라고 해. 오케이? 자,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서는 y방향의 속력이 뭐가 되지? 0이 돼 버리고, 바닥에 도달했을 때는 y가 0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갖게 될 거야. 자, 얘 운동의 해석을 이용해서 운동의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운동의 해석에서 이런 걸 보자. 연직 윗방향을 y방향, x방향을 자, 가로방향을 x방향이라고 하자. 이때 x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얼마가 되지? 0이야.
따라서 x방향의 가속도 뭐가 돼? 0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x방향의 처음 속도는 뭐가 되지? v0 코사인 세타가 되지. 무슨 운동을 하지? 가속도가 0인 운동이니까 가이나 무슨 운동을 할까? 그렇지, 등속도 운동을 하지. 반면에 y방향에 대한 운동에서 y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이 얘는 뭐가 돼? 윗방향을 플러스 반대를 마이너스로 써야 되겠지. 처음 운동 방향을 플러스라고 쓴단 말이야.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mg라는 중력을 갖게 되겠네. 그럼 얘는 뭐가 되지? may가 되지. 따라서 ay는 뭐가 돼? 마이너스 g가 되는 운동을 하고, y방향의 처음 속도는 뭐가 되니? v0 사인 세타라는 값이 돼버렸지. 그렇다면 이 운동은 지민아 무슨 운동이지? 우리가 배운 운동 중에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우리가 배운 운동 중에 이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주민아, 이 운동 무슨 운동이지? 응? 그새 써먹어? 야, 복습을 안 했으니까 있지 이놈 시켜. 시아야, 무슨 운동하지? 대학 물리에서 이건 통칭해서 자연학과 운동이라고 하긴 해. 세분화시켜서 뭐라고 해? Y에 대한 운동을. 그럼 뭐겠니? 이게 자연학과가 자연학과 아니니까. 아이씨. 어이씨? 나한테 한 말이야? 가인아 무슨 운동이지? 상현아 무슨 운동이야? 지민아 무슨 운동이지? 주민아 무슨 운동이야? 연직 상방 운동이지.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이야. 연직 상방, 연직 하방, 자유낙하 운동을 대학물리에서는 통칭해서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하기는 해. 근데 선생님은 세분화 시켰잖아. 그대로 대답해야지. 자, 그렇다면 얘에 대한 운동식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T초일 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 요 뒷시간에 X방향 운동식 등속도 운동하니까 X방향 속도 Vx는 V0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지. 언제나 일정해. X는 얼마가 돼? V0 코사인 세타 T라고 쓰면 되겠지. 자, 그리고 Y방향의 운동에 대해서 Vy라는 값은 V0 사인 세타 마이너스 GT야. Y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야.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2G Y라는 값은 VY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식들을 활용해서 잠시 뒤에 포물선 운동을 살펴보는데 가장 많이 나와 이 문제가. 이 가장 일반적인 포물선 운동이라 가장 많이 나와. 그래서 이 부분을
숙지를 하셔야 될까.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풀 수 있도록. 오케이? 그리고 이 뒤쪽에 하는 이야기들은 좀 더 응용된 문제들이야. 오늘은 아마 그 포물선 운동 끝까지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 잠시 뒤에 와서 하자. 지금 하시면